안녕하세요. 저는 초이와 크리스토의 초이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21살에 늦은 나이에 미국 길에 올랐는데 정말 영어 단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에서 영어 말하기를 연습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기본도 부족한 상태라서 원어민 앞에만 서면은 두려워서 인사조차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제가 지금 현재 원어민급 영어 실력을 가지는데 미드로 영어 공부를 했던 것이 제 영어 말하기 실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저는 21살 때까지 영어 단 한마디도 못하면서부터 현재 영어 실력을 보유하기까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영어를 배워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영어 지금 못하시는 분이지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몇 살에 시작했느냐, 이전에 영어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특정 시험인 수능을 위한 영어를 공부를 했지 영어 말하기는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말 있잖아요. 토익 900 정도 맞는 사람이 미국인 앞에 가서 영어 잘 못한다. 사실이에요. 영어 말하기는 정말 연습 안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연습을 안 하면은 영어 실력 절대 안 늘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완벽한 발음을 가질 수 있고 원어민과 아무 문제 없이 소통할 수 있을 만큼 영어 실력을 가지실 수 있어요. 우선 미드를 어떻게 보느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미드를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미드는 내용이 어렵지 않아 이해하는데 부담이 없고 본인이 정말 재밌어서 한 10번, 20번 봐도 질릴 법하지 않은 그런 미드를 꼭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과학적인 내용이나 약간 전문 분야를 다루는 그런 미드는 비추천드려요, 제가. 다음으로 미드 보시면서 영어 말하기 연습하시는 것을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안 돼요. 되게 미드로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하시면서 실패하는 분들을 보면은 우리 옛날에 토익, 수능 공부같이 하루에 6시간, 8시간 오래 앉아서 쓰면서 읽고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갇혀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빨리 지치시더라고요. 꼭 미드 자체를 즐기셔야 됩니다. 영어 회화는 다른 특정 영어 시험과는 다르게 장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즐기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미드를 안 보셔도 됩니다. 본인이 미드 보는 게 취미가 없으시면은 요새 유튜브 많잖아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영어로 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꼭 중요한 게 원어민의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미드 보면서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자신이 먼저 좋아하시는 미드를 선택하시고 영어 자막을 넣고 보세요. 영상을 보실 때는 섀도잉은 절대 하지 마세요. 배우들이 하는 영어를 보면서 표정, 제스처, 영상의 상황과 내용의 전개를 이해하시는데 중점적으로 보세요. 배우들의 대사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큰 틀을 이해하는데 중점적으로 보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대사, 표현, 아니면은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음번에 외국인 만났을 때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꼭 영상을 멈춰서 워드나 공책이나 이런 데 적으세요. 자, 이제 에피소드가 끝나게 되면 본인이 적어뒀던 문장, 그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똑같이 여러 번 말해보세요. 자신이 말하는 거랑 외국인 배우가 이야기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하세요. 배우들의 발음, 억양, 말투, 톤, 속도, 표정까지 따라서 모방하면서 연습을 하세요. 영어는 외국인들을 모방하면서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는 사람들이 서울로 이사 가게 되면은 우리 서울말을 배울 때 서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 보고 따라서 말을 배우듯이 영어도 똑같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후 방금 연습한 표현들을 상상하여 자신을 그 상황에 원어민 앞에 직접 놓아보세요. 그리고 연습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 시합 전에 복서들이 상대 복서를 상상하여 앞에 놓고 섀도우 복싱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도 본인을 외국인 앞에 놓은 것을 상상하고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질문이 올까,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까, 이런 걸 상상하면서 연습해보세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다음번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거 한번 해본 거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고 괜찮은 발음으로 그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과 함께. 예전에 저도 처음에 미국에서 영어를 잘 못할 때 은행 같은 데 갈 때 우리 가기 한 5분 전부터 어떤 말을 할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그 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한번 생각을 하고 은행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쭉 3개에서 5개 정도 에피소드를 쭉 연달아 보시고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그럼 한번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도 훨씬 쉽고 다음 나올 내용이 뭔 줄 알아서 이제는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보다 배우의 대사 하나하나에 집중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또 본인이 좋아하는 대사나 영어 표현들이 나올 것이고 아니면은 또 다음에 쓸 수 있을 법한 문장이 꼭 나와요. 그러면은 또 반복해서 앞에 제가 가르쳐 드렸던 방법으로 무한 반복 연습하세요. 이렇게 에피소드 3개에서 5개를 한 2번에서 3번 정도 보시고 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똑같이 3개나 5개 정도를 골라서 앞에와 방법과 같이 똑같이 연습을 하세요. 자, 이제 연습을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외국인과 나가서 대화를 해봐야 돼요. 집에서 백날 미드 보면서 연습하고 상상하면서 해도 실제로 외국인 앞에서 이 영어를 안 써보면은 주행교육 안 나가고 필기 시험만 공부한 그런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실제로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틀려도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영어 말하기 연습하시는 분이라면은 꼭 지금부터라도 외국인들과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각 도시에 주기적인 언어교환 모임이나 외국인들이 자주 출몰하는 술집, 학교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들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미드로 연습했던 문장들을 그 외국인들과 꼭 쓰려고 노력하세요. 실제로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게 되보면은 내가 어디서 읽었던 내용, 미드에서 봤던 내용, 저번에 말을 한번 해봤던 내용 이런 게 나오는데 그 문장은 절대 안 까먹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오늘 제가 했던 외국인들과의 대화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했던 실수 아니면은 민망했던 부분 그런 문장들을 생각해보고 인터넷이든 문법책이든 찾아서 바른 표현으로 고쳐보고 무한 반복으로 연습을 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상해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연출해보세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 상황이 또 오게 되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실수를 좀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회화는 언제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오랜 장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미드를 고르셔야 되고 절대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럼 그냥 틀어만 놓으세요.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뭐 요리하실 때 저는 그냥 미드를 듣든 안 듣든 뭐 딴 거를 하고 있든 뭐 컴퓨터에서 뭐 컴퓨터 작업을 하든 뭘 하든 저는 그냥 미드를 항상 틀어놓고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미드 보는 것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의 일부로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꾸준히 오래 연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발음을 가질 수가 있고 원어민과 아무 문제 없이 소통하실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오늘 당장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안녕. 사랑해요.